우리 목사님이 오늘 그 강의하신 거를 금방 됐죠. 30초 만에 요약을 하면은 중국도 일본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우리에게. 근데 그 좌파 정부들은 중국 얘기는 안 하죠. 청나라한테 끌려가고 노비되고 환양년 되고, 환양년에 대해서는 이론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 잠깐 말씀드리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한문으로 환향입니다. 그래서 환향녀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조선의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이 그 환향녀를 또 무시하는 거라. 자기네들이 잘못돼가지고 여인들이 다 잡혀갔었는데, 그래서 또 우리 왕들이 얼마나 또 바보인 줄 아세요? 국방력을 기르고 복수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쪽 저 서울 연세대학교 뒤에 가면 냇물이 한다 그럽니다. 그 냇물에다가 목욕을 시켜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목욕을 시키고서 이 사람들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환향녀를 환향년이라고 그러고 무시하고 결혼 안 하는 남자들을 처벌합니다. 그 이름이 홍제천. 넓게 구제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온 나라예요. 홍제천. 말이 돼?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 그 홍제천에서 그 옛날 그 잡혀갔던 그 조선의 여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런 바보 같은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승만 박사가 이제 당분간 우리 힘이 세질 때까지는 우리는 미국에 편입돼서 자유진영에 편입돼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한미동맹이고, 한미동맹을 지금 70년째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등짜리 나라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미동맹을 어떻게 깨트릴 방법을 저놈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꼼수를 쓰는 겁니다. 이 꼼수가 뭐냐? 야, 우리 평화협정 맺자. 우리 더 이상 전쟁 안 할 거야. 평화협정 맺자. 말이 좋단 말이죠. 평화협정을 맺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종전협정을 맺자. 종전. 지금 한국전쟁을 끝내자.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화협정은 전쟁은 안 할라라는 평화협정을 맺지는 않습니다. 우리 둘이 싸울 일이 없는데 평화협정을 왜 맺어요? 싸울 일이 있으니까 맺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협정이라든가 불가침, 제일 전쟁 많이 하는 나라들이 불가침 협정 맺은 나라들.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라고 약속한 나라들이 전쟁을 제일 자주 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전쟁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자체가 평화협정을 맺자는 말하는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거기 꼼수가 더 있죠. 평화협정을 맺으면은, 그러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이 됐고 미국하고 북한하고도 평화가 됐는데 여기 주한미군은 왜 있으며 한미동맹은 왜 있는 거야? 라는 말이 그 다음으로 당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이제 한미동맹은 해체가 돼야 되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 더 꼼수를 넣은 거가 종전, 6.25라도 끝내자. 이게 정전이 뭐냐? 정전, 휴전이 뭐냐? 완전히 끝내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전쟁을 한국 사람들은 6.25라고 그러죠. 북한은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종전협정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희생타가 되는 것이 유엔군사령부입니다. 유엔군사령부. 근데 유엔군사령부는 지금 사실은 미군 대장이 그러니까 유엔의 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이고 유엔군 부사령관도 단 한 번도 북한이 종전선언하자고 떠들 때까지, 그리고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이 종전선언하자고 떠들 때까지 부사령관도 전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별 셋이에요, 부사령관은. 근데 북한이 하도 이제 종전선언하자라는 얘기를 알고 그 꼼수를 알았습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6.25 때 만들어놨던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됩니다. 유엔이 해체되는 거예요. 근데 유엔이 뭐 미군이 사실은 다 하는 건데, 유엔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붕괴됐을 때 미군이 들어가면 소리 지르는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유엔군이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면 아주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대비해서 유엔군 인구, 유엔군 사령부가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거를 또 막으려는 꼼수가
바로 북한이라든가 우리 좌파들이 말하는 종전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데 역시 그 미국 사람들이 국제정치에 능합니다. 유해군 사령관을 제가 그랬죠. 한 번도 사령관은 미국 사람이 아닌 적은 없었다. 부사령관도 한 번도 미국 사람이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러는데 북한이 종전선언권 한 다음서부터는 부사령관을 호주 사람, 캐나다 사람 이런 사람으로 지금 호주 사람이 한 번 했고 임기 끝나서 지금 캐나다 사람이 한 번 했고 임기 끝나서 지금 호주 중장이 부사령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떠들어도 이거 끝나도 종전선언을 하면 이 나라한테 다 물어봐야 돼. 호주한테 물어보고 캐나다한테 물어보고 16나라한테 다 물어봐야 돼 라는 그런 이제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대로 이런 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 우리나라가 말이지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 끼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하면 되지 않냐. 우리 분단이 우리 민족이 서로 사이가 나빠서 분단된 게 아니라 국제정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분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적인 요건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지금 왔다는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야, 미국이 그동안 우리 통일시켜주지 줄 생각이 없어서 맞아요. 6.25 때 한번 해보니까 이게 물거든. 중국군이 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공군이 130만 명이 왔어요. 총도 없이 온 놈도 있습니다. 130만 명이 와가지고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만 명이 부상당했어요.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군인은 중공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괴군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야, 니네 통일시키려면 중국 편 되는 거 아니야? 보세요. 우리나라 우파 정권조차도 중국 가서 중국군한테 격려하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왕 쇼크 먹었습니다. 놀랐다. 정말 우리는 정말 화가 났었지. 라고 우리 친구들 미국 외교관이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우파 정권도 중국 가가지고 저러느냐 말이지. 그리고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그러고 우파 정권조차도 좌파처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통일되면 이 나라 중국 편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가서 다 깨고 온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나라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이제 우리가 미국이 이거 우리 편 확실해. 그러니까 얘네들 한문도 잘 모르고 공자님 이런 거 잘 모르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이거 확실히 우리 편이 확실해.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종이가 없어요. 평화협정이고 뭐 무슨 동맹협정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두 나라는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냥 신앙동맹이라고 하는데 그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동맹이 미국하고 이스라엘 동맹인데 거기는 아무런 종이 조각이 없다. 우리는 그래도 한 페이지짜리 종이가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깨버린 것이 목사님이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통일하는 건데 우리가 통일하는 사건은 중국이 깨져나가는 사건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되면 여러분 중국 깃발 보면은 별이 5개가 있어요. 그 4개는 가짜 별입니다. 가운데 있는 큰 별이 한 족이에요. 나머지는 중국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중국이 먹은 겁니다. 만주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저 밑에 있는 족속들 해가지고 4개를 쪼개놓는다는 것은 옛날 중국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쪼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우리의 통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딱 톤조각기 맞듯이 짝짝 맞아 떨어지는 걸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핵심에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달려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후세 역사책에 그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가 통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역사의 현장에 다 들어가실 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고 그 승리가 이제 바로 눈앞에 가까웠다. 눈앞에 가까웠음이 보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우리는 약소국 국민으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공항에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북한이냐 남한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북한이나 남한이냐. 북한이 더 셌거든요. 한동안 74년까지 더 셌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 힘이 더 센 거는 한 80년 그 무렵에도 북한이 더 세상에 시끌벅적했던 거죠. 지금은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너네 사촌은 왜 그래 그럽니다. 너네 사촌이 북한이야. 그거 왜 저거 가만 놔둬?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되면은 대한민국은 반드시 강대국으로 갑니다. 다 돼 있어요. 강대국으로 가게 돼 있는데 우리 후손들한테는 강대국을 물려주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뭐 하여간 젊은 친구들 미국하고 훈련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미국 만나면 좀 쑥스럽습니다. 키가 상대도 안 되고 군복도 상대가 안 되고 모든 게 밀려요. 근데 지금은 한미 훈련하는데 비슷합니다. 키도 비슷하고 무기도 그 탱크도 비슷하고 바로 우리가 이만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반드시 더 큰 통일을 이뤄가 자유 통일을 이뤄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는 이제 세계 두 번째 강대국을 물려주자. 미국하고 한국이 1등, 2등이 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1등하고 2등하고 죽어라 싸워요.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무슨 전쟁, 지구 역사의 모든 큰 전쟁은 전부 1등하고 2등이 싸우는 전쟁인데 아마 한국과 미국이 1등과 2등이면은 그 세계는 처음으로 끝내주는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그런 수가 있습니다. 네, 기다리신 분 많기 때문에 저희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